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Part 3. 자, 또 우리 오메가 파트의 또 핵심 부분이죠. 빈칸 추론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특정 오답으로 많이 갔었던 8문항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빈칸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온 경우를 선생님 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근거 오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우리 포마스쿨 빈칸 추론 방식을 해왔던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읽으란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 빈칸이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거기를 읽지 않고 그냥 본문에 나왔던 어디 다른 부분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선택지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서 푸는 걸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진짜 그냥 쭉 읽어서 그냥 글의 내용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친구들, 1등급, 그 다음에 뭐 2등급 상위권 이런 친구들을 제외한 80% 이상 우리 대다수 지자님들한테는 자꾸 일부 정보만 보고 읽는 걸 자꾸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꾸 오답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주제 상반, 그러니까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부정어가 있거나 근거에 부정어가 있거나 선택지에 부정어가 있거나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쓰면서 풀어야죠. 그 다음 가끔 출제가 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주체를 교묘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빈칸에서 묻고 있는 주체와 선택지의 주체가 좀 달라서, 읽어보면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빈칸의 주체, 빈칸에 묻고 있는 대상은 다른 대상인데 주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그냥 좋은 말, 내지는 그냥 나쁜 말, 상식적인 내용을 고르는 오답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었는데요. 자, 빈칸이 일단 중반부에 뚫려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음악적 교육 문화에서 이 피치라는 것이, 그죠? 목소리, 이제 음악의 어떤 피치를 높인다, 목소리 피치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피치라는 것이 1, 2, 3, 4, 5 한다는데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1번, 이 구문 선생님은 많이 해줬지만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이라는 표현이고, 몰랐으면 이번 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행여나 이게 A를 강조하는 건지 B를 강조하는 건지 자꾸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원래는 as 원급 구문에서 부정어구가 붙다 보니까 앞에 as가 so로 변한 것 뿐이에요. 이런 말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as 원급 구문에서는 앞에 걸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정어구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걸 강조하는 거죠. 즉, 이 pitch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고정됐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fluctuating, 자, 이렇게 완전 변한다, 왔다 갔다 한다, fluctuate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뒤에서는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고정돼 있을 뿐 아니라, 그럼 벌써 여기서 느껴지죠. 1, 2번 서로 상대 개념이네요. 사실 나머지 선택지로 별로 안 갔으니까 네, 바로 갈게요. 네, 1,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둘 중에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느껴지죠? 주제 상반 선택지 만든 거고 부정어구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건 인위적으로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뭐다? 왔다 갔다 한다, 자연스럽게.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2번에서는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다. 아주 신중한 그런 단계 일련의 그런 단계로 됐나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고정돼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근데 1번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럼 빈칸 뒤에서,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니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빈칸 뒤에서 추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정반대되는 예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 오답 왜 많이 갔는지 알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건 빈칸에 들어갈 말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빈칸에 들어갈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한국의 이 산요 어떤 음악이 있고 일본의 음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예시가 결국 뭐냐면 fluctuate constantly,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변화무쌍하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오답이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오답이 1번으로 많이 갔죠. 주제 상반. 그러나를 못 봤나? 답답하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틀렸길 바라고, 혹은 틀렸다면 수능에서 안 틀리면 돼. 뒤에서 그러나라고 했구나. 빈칸하고 반대말.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빈칸 뒤에서 나온 근거는 왔다 갔다 변하는 게 근거로 나왔는데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빈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고정돼 있을 뿐이 아니라 일종의 organize 구성돼 있고 조직화돼 있는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다.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요런 패턴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빈칸이 또 중반부에 뚫려 있었고요. 자, 여기는 빈칸 문장이 그러나네요. 그럼 이건 앞문장을 좀 보고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런 경우 혹시 앞뒷 문장 간의 내용이 서로 상대될 테니까 이것으로 일단 앞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뒷문장의 뉘앙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보면 전문가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지금 여기가 동사입니다. 처음으로 driving drunk, 그죠?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잡힌 그 사람들, 음주운전하다 잡힌 초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아마도 done so dozens of time before, 그 전에 수십 번은, 한 10대 번은 그랬을 거예요. 음주운전 한 번 걸렸으면 실제로 그날이 딱 처음이 아니라 without incident,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잡혔을 겁니다. 그럼 잠깐 뿔마가 잡히잖아요. 분명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뭔가 전반적으로 플러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많이 못 잡은 거예요. 이 그러나를 놓친 거죠. 그러나 그 단어가 그런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 선택되어진 이러한 특정한 어떤 사람들 나쁜 자식들이잖아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죠? 음주운전을 한 이런 나쁜 사람들을 특징 짓도록 선택되어진 그 단어가 그러나 뭘 보여주냐면 빈칸이 또 형용사네요. 어떠한 방식, 즉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뭔가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1번 forgiving, 뭔가 용서해주는, 뭔가 너그러운. 그 다음 objective, 객관적인. disgrading, 자 이렇게 뭔가 단계를 낮추는 거, 등급을 낮추는 거, 그래서 격렬하는. unwelcome, 환영하지 않는.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플러스로 갈 만한 게 1번이고 5번은 플러스인데 5번은 약간 좀 오버했죠. 음주운전했다고 칭찬까지 한 거니까 이건. 야, 더해. 더 마셔. 저 운전 꼭 해야 된다. 150km 밟고 가. 이렇게 약간 이제 의문부가 드는데 보면서 선생님도 3, 4번 많이 가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많이 놓쳤겠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나쁜 거 상식적인 거니까. 벌써 오답의 냄새가 슬슬 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니까 다시 한번 빈칸 뒤에서 또 근거는 찾아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한 걸 알고 싶었잖아요. 빈칸의 주제가 그 단어였는데 똑같은 게 그 단어 accident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대요. 근데 그 accident라는 단어가 1980년대까지 사용됐던 건데 뭘 암시한 거냐면 좀 그 신의 불운한 행위다라는 뜻이었대요. 이게 얼마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런 나쁜 새끼 야 너 음주운전은 살인하고 똑같다 이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았네.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다니 운이 안 좋았다니요. 근데 80년대까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알겠죠? 그게 뭐예요? 칭찬하는 건 아니죠. 너그러운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던 거죠.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실제로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로 음주운전 막 하는 게 그냥 미화돼서 미화도 아니고 그냥 일상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4번으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또 그러나 못 잡고 여기는 그러나 못 잡고 또 간 거라고요. 잘 잡자고 수능날. 알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빈칸이 초반부에 지금 뚫려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이 초반부에 뚫려 있으면 패턴 가르쳐 드렸죠. 일단 이게 주제 찾기일 가능성이 높고 바로 뒤에서 근거나 예시가 나온 다음 혹시 끝에 가서 결론 도출이 돼 있진 않나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단 빈칸을 먼저 읽어보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들 중 한 가지는 바로 지금부터 나올 건 글 쓸 때 어떤 위험이에요. 심지어 어떤 가장 간단한 선택들조차도 근데 이제 일단 regarding은 뭐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거나 wording이라거나 punctuation 구두점 하나 찍는 거라거나와 같은 이런 아주 가장 간단한 선택마저도 이따금씩 나쁠 수 있다인데 1번 여러분들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조심해라. 좋아요. 문장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 너에 대한 청중들의 prejudice 뭘 갖게 된다? 자, 이런 이 편견, 그죠?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 다음 너의 청중들의
읽기 그런 컴프레hen션 종합적인 능력을 자 시험한다? 잠깐만요. 그럼 3, 4번은 반대말까지는 아닌데 주체가 좀 다르죠. 다시 3번은 청중들이 다시 한번 청중들을 뭐에 들게 하는 거예요? 선입견에 들게 한다. 너에 대해서 독자가 글을 읽다가 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고 4번은 독자를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좋아요. 그다음 자 아주 fierce 이 혹독한 이제 이 격렬한 그런 토론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만들어낸다. 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문장에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강의는 무슨 뭐 엄청난 지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능의 그날 그죠? 우리가 지문을 이해를 해서 못 풀 문제를 스킬적으로 최대한 접근을 해보고 오답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예시 다 읽어도 좋은데 끝에 가서 혹시 결론 도출돼 있진 않나? 마지막 한 두 문장 봤더니 대놓고 질문 나오면서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영문펜이죠. 그럼 여기만 읽고 보면 사실은 답이 더 깔끔하게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오답으로 안 가고요. 오답이 약간 상식적인 거 그 다음에 주체가 좀 잘못됐거든요. 대상 설정이 잘못됐어요. 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럴 수 있는데 to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쓴 것이 가능할 수도 있대요. 자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썼는데 여러분들의 독자의 잘 보세요. 독자의 마음을 offend, 공격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offend가 그런 뜻이잖아요. 공격하다, 내지는 마음 상하게 하다, 범죄 따위를 저지르다. 여러분들의 독자의 개념, 누구에 대한? 여러분의,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작가잖아요. 여러분, 작가의 언어적인 competence, 그런 능력에 대해서 독자들의 어떤 개념이, 독자들이, 너 뭐야, 이 독자가, 이 글쓴이가, 이거 똑바로 된 거 맞아? 하면서 독자들의 그런 개념, 독자들의 생각이요. 뭐에 대한? 여러분의, 즉, 작가의 언어 능력에 대한 그런 독자들의 생각. 이 작가가 똑바로 된 글쓰기 능력을 가진 게 맞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어디?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단 말은 안 나왔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게 되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빈칸 뒤에서 주체는 독자가, 다시 한번 독자가 작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독자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즉 작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편견, 잘못된 생각을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똑바로 쓴 거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였으니까 마지막 문장만 놓고 보면 3번, 2번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근거 설정, 쌤 읽으란데 읽으면 이런 일이 좀 덜 빠지는 겁니다. 자, 계속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고요. 자, 이 문제도 정말 쌤이 이제 뭐 알잖아요. 문항별로 쌤이 해설 강의 다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또 막 이렇게 이 불편러들이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 이게 눈에 안 보이나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하고 많이 해왔으니까 보이잖아요. 지문 이해가 아니라 근거 설정을 똑바로 하자고. 여기가 근거겠구나. 왜냐고요? 빈칸에서 자 그것은 그 개념을 거부한다. 그 개념이 아니다인데 빈칸 앞 문장에서 이렇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 그럼 다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얘랑 같은 말이겠죠. 자, 그런데 힌트가 2개나 나왔어요. 보세요. 보편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자 다시 보편적인 거예요. 그 여기 들어갈 말이 일단 보편적인 거네요. 그죠?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 보편적인 건 다 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넣어서 가면 이렇게 되죠. 보편적인, there 하는 뭐뭐가 있는 거니까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는다예요. 이런 말장난이 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빈칸 앞 문장에서 얘기한 거,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 영역이 있다, there라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개념을 거부해, 즉 보편적이다라는 개념을 거부해,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일단 보편적이다, 다 같다라는 말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즉 그러니까 그건 그것의 문화야. 아하. 지금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 문화다. 문화.
그러니까 여기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인 걸 거부한다와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다시 문화적인 거의 반대말이 돼야 되겠죠. 자, 다시 좀 괜히 헷갈리나요? 자, 다시 한번. 자, 또 갑자기 문화적인 거의 반대말이 돼요?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여긴 지금 다른 문장인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다르다. 즉! 문화다. 이게 됐죠. 그럼 빈칸 다 폐지하고 일단 다시 한 문장. 선생님이 자꾸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수능 그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만 자꾸 보시라고요. 빈칸 마지막에 뚫려 있는데 더군다나 앞문장하고 빈칸 문장하고 구조가 이렇게 동일한데 봤더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말 보편적이지 않다. 즉 뭐다? 문화적이다. 그럼 여기 이 마지막 문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지 않다. 문화적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런데 당연히 또 헷갈리게 만들겠죠. 정반대말로. 1, 2번인데 보세요. 1번 문화를 또 고르고 앉아있다고. 선생님 방금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 다시 여기에 부정어가 달려있었고 빈칸에서는 뭐예요? 빈칸에서는 뭐예요?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건 보편적이다. 그죠? 그래야 보편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 전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이다. 근데 문화를 고르면 어떡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보편적이다인데 문화적인 건 다 다른 거잖아요. 여기다가 문화라고 넣어버리면 어떤 말이 돼요? 문화적이지 않다가 되잖아요.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걸 지금 찾아야죠. 빈칸 앞에 지금 부정어 달려있으니까 빈칸 문장에서는 rejection이라고 달려있으니까 빈칸 앞 문장에서는 not assume이라고 달려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데 자 다시 이것도 뭐예요? 그 맥락 자 이것도 어렵죠? 맥락 선생님이 또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한 번 더 맥락이란 건 전후 상황 앞뒤 상황이란 거예요.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인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죠. 근데 그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isolation 뭐예요? 고립돼 있다. 문화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 문화적이지 않다. 특정 나라를 따르지 않는다. 특정 문화가 아니다. 특정 문화가 아니다. 문화에서 고립돼 있다. 문화와 상관이 없다. 문화와 상관이 없다. 문화와 상관이 없다.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와 상관이 없다. 다 같다. 그래서 여기 보편적이다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성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들로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욕을 좀 먹는데 수능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 딱딱딱 떨어지게 출제하지 않으면 속성 딱 바탕으로 얘랑 같은 말이고 얘랑 반대말이고 문화적인 거, 보편적인 거 서로 상대 개념 이렇게 딱 선을 긋게 출제를 해야 코이걸음 코골이 입거리인가요? 귀걸음 귀걸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딱 떨어지게 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보편적인 거, 문화적인 거 서로 상대 개념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되는 패턴. 지금 오답 패턴이 계속 부정어 넣어가지고 정반대말 집어넣는 패턴이 지금 반복해서 보이고 있네요. 자, 빈칸이 또 중반부에 뚫려 있는데요. 또 똑같습니다. 이놈의 부정어구. 이놈의 부정어구. 또 당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자, 빈칸에서 일단 주체조도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사회 그런 미디어 언론이 인터넷과 사회 언론이 미디어가 빈칸하는 신호가 없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이 빈칸에 들어갈 말과 반대말이겠죠.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빈칸하는 신호가 없다니까. 일단 선택지 볼게요. 1번. 사회, 지역적인 갈등을 용이하게 한대요. 그럼 잠깐만요. 이런 거 넣어보라고요. 그럼 이게 답이면 뒤에 근거는 갈등하는 게 나와야 돼요? 갈등 안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갈등인데 앞에 부정어가 달려있으니까 갈등하지 않는다. 우린 싸우지 않아요. We are the one.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볼까요? 격려하는데 broad-mindedness, 자, 넓은 마음, 관대함. 그리고 그런 디베이트 뭐 하는 거예요? 자, 토론하고 서로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한대요. 토의를 한대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민주사회에 얼마나 좋아요? 가 아니라고요. 그럼 1, 2번은 서로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는 사실 크게 가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둘 중에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요, 우리 제자님들아. 이런 거. 어디 갔나요? 이런 주체가 빈칸 문장에서 여기 보세요.
사실 이 세미콜론을 바탕으로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기 주체가 동일하잖아요. 그들은. 그럼 빈칸의 주체가 그대로 나왔네요. 지금 뭐예요? 그들이 또 insert us, 우리를 고립시킨대요. 그것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립시킨대요. 그럼 여기 고립시키는 거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얘랑 부정어구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뭘 못하게 해요? dissent, 반대한다거나 challenge, 이의 제기한다거나 challenge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못하게 한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이런 같은 말이 되겠죠. 빈칸하는 신호가 없다는 거니까 빈칸하지 못하게 하다, 빈칸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좀 어려웠나요? 알았어요. 그럼 빈칸 뒤에 또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교수 선생님이 주체를 잘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다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증폭시킨대요? amplify, 증폭시키는 거죠. inequality,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다시 한번 여기 다다음 문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winner takes all, 불평등, 그리고 승자 독식.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간다. 이해됐죠? 그럼 빈칸은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돼요. 빈칸에 무슨 어구 있었다고요? 부정어구 있었다고요. 빈칸 뒤에서 나온 근거는 뭐였어요? 불평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뒤에 근거는 불평등한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2번을 갔어야 되겠죠. 왜요? 이게 들어가야 자, 넓은 마음, 관대함, 그리고 서로 윽박 지르고 한쪽 winner takes all, 내가 이겼으니까 꺼져, 이게 아니라 서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해야,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해. 빈칸 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승자 독식이 되는 거고, 그죠? 불균형, 불평등이 나오겠죠. 이런 부정어구 때문에 많이 당한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해 수능? 선생님 아직 시험지 보지 못했지만 뻔하죠. 이런 패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엔 빈칸 초반부에 있는 2020년도 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는 또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발 읽으란데 좀 읽으세요. 상식적인 내용, 그 다음에 본문에 그냥 나왔던 내용 가지고 오답이 30% 정도 갔는데요. 자, 보세요. 자, 우리의 하이테크 goods, 자, 최첨단 기술의 그런 상품들의 미래는 자, like not a 법이네요. 우리의 상상력, 우리 어떤 mind, 어떤 개념, 우리의 어떤 사고의 어떤 제한이 아니라 뭔 말이죠? 일단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1번 어디에 있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포인트겠죠? 재료를 secure, 이때 secure는 확보한다 정도 의역을 할게요. 그러한 재료들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재료를 똑바로 확보해야 된다. 좋아요. 네, 2번.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길면 핵심어 잘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번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료들에 대한 확보를 강조하는 거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생산을 해서, 여기까지 계속 연결해도 좋겠네요.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재료 확보. 그 다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미 선택지는 크게 가지 않았으니까. 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둘 중에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근데 빈칸 바로 뒤에서 보세요. 일단, 이전 시대에는, 그럼 여기 old and new 구조인 거 느껴집니까?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대요. 과거에는 이래려 했는데, 자, 지금 그 조합이 정말로 끝이 없고요. 자, 우린 이제 목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 펀더먼털한 그런 변화를 보고 있대요. 어디로의 변화냐면 우리의 자원의 수요에 있어. 자원 수요. 여기서 선생님이 1차 근거를 얻었고, 그 다음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자, 빈칸 이렇게 초반부에 있을 때 끝 문장,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결론 도출이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또 한번 해볼까요? without 패턴. 정말 지겹게 많이 하는 패턴. A가 없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없어야 돼요. 그죠? A가 없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A가 없으면 나쁜 일이 벌어지면 A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오늘날에 이런 제한된 공급들이 없다면,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No chance. 이럴 가능성, 이럴 기회가 없어요도 괜찮고, 가능성이 없어요 괜찮고, 이런 대체 에너지를 발달할,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우리 위해서 필요한 이런, green technology, 이제 친환경 에너지겠죠. 친환경, 이런 대체 에너지를 발달시킬 만한 가능성, 기회가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내용이잖아요.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그런 발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포인트를 도대체 어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 바로 뒷문장에서도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오늘날에 제한된 서플라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늘리지 않으면 서플라이 공급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같은 말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죠?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거, 그것들을 만들어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근거 오류로 간 거고 상식적인 내용, 본문에 나왔던 일부의 내용을 두 가지가 다 섞여서 2번으로 31% 간 거죠.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근 40, 80% 정도 갔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못했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2번 내용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친환경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던 빈칸의 초반부에 있을 때 바로 뒤에서 근거 찾은 다음 혹시 없다면 끝에 가서 결론 도출. 그 다음 without pattern. A가 없다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 그럼 포인트는 A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또 빈칸이 초반부에 있습니다.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첫 문장은 아니고 그러나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럼 일반론이나 도입부 정도가 되는 거고 뭐 다수의 의견, 그죠? 통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반론일 텐데 오답은 또 뭐로 만들겠어요? 여기 가지고 만든 거죠. 우리 시장님들 또 이 글에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많이 당했습니다. 보세요. 자, 인간이라는 종은 어떤 굉장히 독특한데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읽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 있어서 자 그것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문화 도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오 좋아요. 자 글쓰기, 뭐 산수,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의 발명품들이고 우리의 뇌는 그것들을 위해 진화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난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이유를 묻고 있네요. 가능해진 이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일단 빈칸 앞문장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굉장히 독특한데 기능적인 능력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새로운 거 막 발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발명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묻고 있는 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가 이런 것들을 발달할 만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만한, 진화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지금 산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거, 과학적인 걸 할 수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빈칸 일단 봤더니, 우리의 뇌가 문화적 다양성에 제한을 둔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영역들을 이동시키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 문화적 도구가 안정시키는데 우리의 뇌를 기능적으로 우리 뇌의 기능성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할까요? 3번으로 참 많이 갔어요. 왜요? 초반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그런 앞내용으로 답을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 화가 나네. 안 그랬죠. 앞으로 안 그러시면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뇌가 어떤 뇌의 한 부분이 regions, 지역들이 작용을 하는데 자, 독립된 방식으로 자, manner에 S 붙은 방식이죠. 그 다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응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 적응하는 거죠. 자, 자연 어떤 역경 있어요. 챌린지 역경에 적응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빈칸 바로 뒤에서 우리가 이 글이 읽기에 대한 얘기였나요? 우리가 읽기를 배웠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웠을 때, 여기 likewise 중심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럼 잠깐만요. 정석대로 가면 예시 열거되는 부분을 쭉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오늘 또 배웠던 거, 빈칸이 이렇게 초반부에 나오고, 바로 뒤에 이렇게 예시가 열거되고 있다? 다 읽어도 좋아요. 다 읽어도 좋은데, 뭐를 확인하자? 이 결론 도출을 확인하자. 마지막 문장에 친절하게 뭐까지 찍어줬어요. 따옴표까지 찍어줬잖아요. 이러한 문화적인 재활용이 우리 인간의 뇌가 진화할 시간은 없었는데 문화적인 것들을 재활용했대요. 이게 이거의 포인트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대다수, 이거를 이해하기 힘든 혹은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스킬적인 부분인 겁니다. 제발 읽으라는데 좀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다시 선택지를 문화적인 재활용한다와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재활용한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보시라고요. 재활용한다? 네, 2번이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걸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재활용이 그거잖아요. 과거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3번이 글의 초반에 나온 내용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에 오히려 제한을 이것도 정반대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서 오히려 문화적인 재활용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문화적인 걸 더 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것에 제한을 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반대 내용이네요. 1번, 3번 둘 다 정반대되는 내용을 고른 겁니다. 와우.
알겠죠? 이 3번은 좀 더 정확히는 문장 앞에 나온 내용이고요. 됐나요? 이거 초반부에 있을 때 빈칸 뒤에서 근거를 찾되 끝에 가서 결론 도출있는 거. 지금 계속 동일한 패턴이죠. 자, 그 다음 빈칸 마지막에 뚫려있는 패턴. 정말 또 많이 당했죠. 이 문제도요.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 또 똑같아요. 빈칸 이번에 마지막에 뚫려있죠. 더군다나 빈칸에서 대놓고 그래서 라고 했어요. 대놓고 heritage, 문화유산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대다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던 빈칸 맨 마지막에 있고, 그죠? 대놓고 또 인과관계까지 나왔으니 앞뒷 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보자. 근데 앞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 인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다 뭐 된다? 무시되어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빈칸에서 지금 앞문장에서 강조하는 건 무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유산이라는 것들은 discarded, 좀 더 정확히는 discard, 버려집니다. 무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버려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 해설 강의 이렇게 처음 올렸을 때 이 문항도 별도로 올렸는데 아니 또 막 악플이 와요. 이게 뭐냐? 아니 나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수능날 이 지문 이해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읽어서 푸시면 되고 그런 강의는 선생님이 다 알잖아요. 다 따로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방금 문제 푸는 거, 앞문장에서 강조한 거 뭐? 그러한 것들이 버려진다. 버려진다. 같은 말 찾아보세요. 버려진다. 뭐예요? 또 as 원급 구문이죠? as 원급 구문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여기 버려진다, forgetting, 잊혀진다. 근데 1번으로 왜 이렇게 37%나 갔는 줄 아세요?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오류라고 써놨는데 그 방금 바로 앞문장 전까지 글의 3분의 2 정도가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데 읽어서 생기는 또 슬픈 오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빈칸 문제 쌤이 8문제 가장 오답이 많았던 특정 오답으로 많이 쏟아졌던 문제들이 8개 쭉 풀어봤는데 공통점들이 이런 거네요. 일단 부정어구 넣어가지고 정반대말로 가게 하거나 중간에 살짝 주체가 좀 달라지게 한다거나 뭐 상식적인 내용으로 가게 한다거나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근거 오류예요. 근거 오류.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던데 자꾸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빈칸 최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극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빈칸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 푸시고 이런 식으로 일부의 정보만으로 선생님이 읽으란 데만 보시고 퍼즐 맞추듯이 문제를 푸는 어떤 접근법을 한번 취해보는 걸 강하게 권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단원 자 순서 위치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